네,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몇 년간 계속 40번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올해도 오히려 최근 2년 정도는 되게 막 표가 복잡하고 이랬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번하고 3번은 뭐 이런 필요 없이 바로 보니까 1번하고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상순의 최고 기온이 평년 수치보다 낮은, 네, 평년 수치보다 낮다는 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잠시만요. 자, 상순 수치가 평년 수치보다 낮다면 평년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이건 평년 편차가 마이너스고 이건 평년 편차가 플러스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인 곳은 하나, 둘, 세 군데. 그다음에 높은 곳 플러스인 곳은 하나, 둘, 나머지 얼마인가요? 하나, 둘, 10개니까 7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서 이건 7개에서 많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 평년 대비 값이 가장 큰 농업지네. 강수량 평년 대비 가장 큰 농업지. 1조 시간 값이 가장 작다 했는데요. 평년 대비 가장 큰 곳 어딘가요? 여기인가요? 255니까 여기 있네요. 1조 시간은 가장 작다 했는데 뭐 아니죠. 작은 것도 더 있으니까 네, 바로 아니라는 거 보이고요. 이제 문제는 2번, 4번, 5번에서 요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네. 일단 뭐랄까요? 일단 주어진 건 이제 평년 편차와 평년 대비, 네, 딱 요것들 뿐이고요. 네. 일단 수리적으로 일단 해답만 본다면 그냥 뭐 뭐랄까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치환해서 네, 식 세우면 뭐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네, 쉽게 얘기해서 일단 요 100 곱한 거 부분을요, 청년 대비를 이제 100 나눠준다 생각하고 모든 그 평년 대비를 전부 여기 소수점을 이렇게 옮겨준다 생각하고요. 여기는 이제 전부 0.0.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구해 필요한 거는 상순 수치와 평년 수치죠. 네. 자, 평년 수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상순 수치 먼저 보겠습니다. 상순 수치 같은 경우는요. 일단 네. 어쨌든 일단 요 평년 수치를 돌려주면 네. 평년 수치 곱하기 대비는 상순 수치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그냥 대입해 줍니다. 네, 그러면요. 앞뒤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대비 곱하기 평년 수치 빼기 평년 수치는 평년 편차가 되죠. 네. 그럼요. 이거는요. 앞에 수로 묶어주면 대 마이너스 1 곱하기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요. 이걸 이제 여기 양변에 나눠주면은 즉 여기 수는 평년 수치였죠. 네, 평년 수치는 대 마이너스 1분의 편차가 됩니다. 네.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해야 될 건 이제 상순 수치를 구해야 되죠. 상순 수치는요. 상순 수치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여기 평년 수치를 넣으면요. 여기 평년 수치는 평년 대비분의 상순 수치가 되고요. 자, 요거를 여기 그대로 대입해 주면요. 네. 대입해 주면 편차는 상순 수치 빼기 대비분의 상순 수치 되고요. 네, 여기 분모 분자의 대비 곱해줘서 이렇게 한다면요. 그럼 요거는 대분의 대 마이너스 1 곱하기 상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요. 이걸 바꾸면 결국 상순 수치는 대 마이너스 1분의 대 곱하기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곱하기 편차. 대 마이너스 1분의 대 곱하기 편차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대비하고 편차 있으니까요. 전부 상순 수치하고 평년 수치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뭐 답은 다 나올 수 있지만요. 결국 이 표와 이 수치를 보면서 감각이 필요한데 글쎄요, 이 감각은 뭐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이해한다고 해서 앞으로 시험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풀지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까지 보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그냥 이런 뭔가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네,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수량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년 대비라는 건요, 수치분의 상순 수치죠. 즉 여기 202라는 건요, 상순 수치가 평년 수치 약 2배라는 겁니다. 2배. 그렇죠?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가 나왔겠죠. 자, 근데 평년 편차는요, 요거에서 요걸 빼준 거예요. 35.3이 나왔다는 거죠. 자, 즉 2배인데 상순에서 평년을 뺀 거는 35.3이다. 2배라는 건요, 상순이 평년의 2배라는 것은 상순에서 평년을 빼는 것은 2배 빼기 1배. 즉 빼주면 1배가 나오죠. 1배가 평년 수치인데 이게 35.3이다. 그러므로 평년 수치는 약 35.3이고 상순 수치는 약 71 정도 나오겠다. 이런 개념이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평년 수치는 대략 35.3 나오고, 네, 상순 수치는 71, 제주의 상순 수치는 71, 평년 수치는 35.3 정도 나오겠다. 이런 게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 150.3이네요. 자, 영남 내륙 150.3이라는 거는요, 상순 수치가 평년 수치의 약 1.5배라는 거죠. 그냥 150을 생각하면 1.5배라는 거죠. 자, 1.5배인데 그 차이 1.5배인데 상순 수치 평년 수치와 차이, 평년 수치는 1이니까요. 그럼 0.5배가 남죠. 0.5배가 얼마다? 0.5배가 10이다. 그러면은 한 배는 20이고, 그리고 그러면 한 배가 20이라는 건 평년 수치는, 영남 내륙의 평년 수치는 20이고 상순 수치는 20에다 10 또한 30입니다. 자, 30에서 20 빼면 10 나오죠. 그 다음에 평년 대비니까 상순 수치에서 평년 수치 나눠주면 약 151.5 나오죠. 이런 식의 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강수량 평년 수치가 가장 큰 농업지는 태백 고냉이 되는데요. 태백 고냉 같은 경우는요, 자, 125%죠. 2.25배에서 한 배를 빼면 125%, 1.25배 정도가 잠시만요. 네, 1.25배 정도가 35.8이라는 거죠. 그럼 약 한 배는요, 약 28 정도 나올 겁니다. 네. 평년 수치, 태백고냉의 평년 수치는 약 28 정도 나온다고요. 근데 이미 아까 확인했죠. 여기서 제주에서도 확인했죠. 네. 이미 제주의 평년 대비는 약 35.3이 나온다. 네. 제가 다른 거 다 보진 않았는데 아마 태백고냉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태백고냉이 크긴 큰데 제주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도 구해야 할까지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네.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저도 하다가 실수할 것 같고 해가지고 4번을 일단 패스하고요. 5번으로 보겠습니다. 상순의 1조 시간은 제주가 영남 내륙보다 짧다는 1조 시간으로요. 제주와 영남 내륙이요. 자, 제주 같은 경우는요. 자, 상순이니까, 자, 상순이 50.7이라는 것은 거의 반이란 얘기예요. 평년 수치의 반이란 얘기죠. 50.7은. 반이 26.3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약 52.6 정도 될 겁니다. 자, 영남 내륙은요. 평년 대비 54%니까 46%가 모자르죠. 원래 평년 수치를 100으로 친다면 평년 대비가 54라는 것은 상순 수치가 54%라는 얘기니까요. 평년을 100으로 친다면. 그러므로 46%가 모자르죠. 자, 이제 모자란 부분이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모자란 부분이 29.6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빼준 부분, 모자란 부분이 29.6이라는 얘기죠. 자, 46%가 29.6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100%는 상순 수치가 100%니까 상수는 잠시만요. 상순의 1조 시간이니까 네, 맞네요. 네. 자, 46%가 29.6이면요. 이 54%는요. 여기다 약 20% 더하면 잠시만요.
아, 그렇죠. 제가 여기를 실수했네요. 여기에 52.6은 상순의 일조 시간이 아니라 평년의 일조 시간이죠. 네. 평년이고요. 상순 같은 경우는 이 절반이 26.3이 되겠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54%, 나머지 46%의 차이 부분이 29.6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46%가 29.6인 상황에서 54%는 뭐 대략 적어도 한 35% 가까이 될 거라는 거죠. 35%가 아니죠. 35 정도. 뭐 35가 아니라 거의 뭐 36까지도 가겠네요. 그러므로 영남 내륙이 약 35에서 36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주가 영남 내륙보다 짧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까다롭다, 악랄하다 싶은 건요, 이 식대로 해서 이 식을 구해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풀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식을 줬지만 식 가지고 이런 개념이다 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이걸 보고 나서 평년이 상순이 평년 수치의 2배구나. 근데 2개에서 2배인데 그걸 빼준 부분이 35.3이구나. 그럼 평년 수치가 약 35.3이고 상순 수치는 이거의 2배인 70.6이겠구나. 뭐 좀 더 크다고 치면요 70.6보다 살짝 크겠구나. 이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이해는 했지만 어떻게 구하지? 이게 진짜 이렇게 구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까지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쨌든 1번, 3번은 쉽게 지웠고요. 그리고 한참을 보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 개념을 떠올라서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2번은 또 가장 큰 농업지니까 일일이 다 비교를 해야 돼가지고 5번을 먼저 봤는데 5번은 이제 2개만 비교하면 되니까요. 제주와 영남 내륙. 근데 5번이 딱 맞는 바람에 5번이겠구나. 틀리면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문제를 맞았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글쎄요, 제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시는데 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가장 무난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요 식에 수치를 넣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정확한 계산,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더라도 구해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그걸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40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